제34대 애틀랜타 한인회는 오늘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공지했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무산됐습니다. 일부 한인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지됐던 한인회장 이취임식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용기 차기 한인회장은 오늘 한인회 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 정기총회를 앞두고 4분기 이사회를 위해 권기호 자문위원장과 이원재 이사, 그리고 박승철 부이사장 등 3명의 이사들이 자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권기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사들에게 공지된 이사회 시간은 오늘 2시. 김윤철 한인회장을 비롯해 이사들은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 2시 30분까지 기다렸으나 더 이상의 이사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참석 이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동요시키면은 뭐 보고 알아서 해. 있으면 뭐해? 2분도 안 돼 있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김영배 이사장이 추후 한인회관에 도착했으나 이미 다른 이사들이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몇몇 한인들은 3시에 열리기로 한 정기총회 참석을 위해 한인회관에 자리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총회 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모자라는 인원수입니다. 일정 시간 이후로는 김윤철 회장은 단상에 올라 오늘 열리기로 한 정기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그 정기총회를 위해서 와주신 한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요새 코비드-19하고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이 못 오셨네요. 저희 그 한인 해측을 보면은 그 회원 100명 이상이 모여야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쁜데 와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정기총회는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김윤철 회장은 백이성 인수위원장과 오영록 인수위원에게 한인회관 열쇠와 한인의 은행구자 체크북을 전달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헤쳐나갈지 우리 차기 이용기 회장님한테 걱정이 되고, 사실 김윤철 회장님께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아쉽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전직 회장으로서 좀 더 앞으로 끝나고서 한해 회장을 끝나고서 앞으로 어떻게 한인 동포 사이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르신으로서 큰 일을 하려면은 동포 사이부터 잘 했으면 좋겠지 않겠나, 너무나 아쉽습니다. 김윤철 회장이 제대로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용규 회장님이 차후에 잘 취임하셔가지고 좀 더 한인회를 위해서 발전적인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기총회에 이용기 차기 회장 당선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해 김일홍 선거관리위원장과 백이성 인수위원장 사이에 이견이 오고 갔습니다. 한편 김윤철 회장은 정기총회 무산 후 김영배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이사들과 한인회 도서관에 모여 다시 이사회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한국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10일 자가격리 의무화를 또 연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4만 명을 넘었고 유럽과 인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새 변이 확산을 막지 못하면서 입국자 방역 지침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12월 3일부터 입국과 동시에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초 2주간 일시적으로 시행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1월 6일로 한 차례 연장됐다가 결국 2월 3일까지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았던 격리 면제서도 모두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의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일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 감염자가 폭증하고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입국자 PCR 음성 확인증 제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중앙대책본부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입국자가 제출하는 PCR 음성 확인증 유효 기간을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발급일 기준 72시간 이내 결과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내년 1월 13일부터는 검사일 기준 72시간 이내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변경됐습니다. 통상 PCR 검사는 결과를 받기까지 하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해외 입국자의 확진 여부를 하루 더 최신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입국자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간 유예 기간을 걸쳐 내년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문화계 소식입니다.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들이 애틀랜타를 찾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준경 PD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들을 추려 모은 전시회가 애틀랜타에서 진행 중입니다. 뱅크시는 신원미상의 예술가로 자신의 작품 활동과 행위예술을 통해 예술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행위예술과 사회를 풍자하는 팝 아트를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트 오브 뱅크시라고 불리는 전시회는 이러한 뱅크시의 오리지널 작품들과 벽화와 설치미술 등을 재현해서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시의 유명 일화로는 자신의 그래피티 작품들이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보존하고 판매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현상을 비판하기 위해 뉴욕 센트럴파크에 자기 그림을 늘어놓고 $60에 판매하며 예술을 거칠애로 여기고 제대로 감상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행위예술을 펼친 사례가 있습니다. Hi, I'm Chris Pilcher, the creative director for Underground Atlanta, and this is the Art of Banksy Without Limits exhibition. This street art exhibition covers 30,000 square feet and is a complete survey of the artist's work throughout his lifetime. We have over 150 original and recreations. We hired an entire team of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to build this exhibition. It took approximately 50 people over 3 weeks to build this from the ground up, and it was built specifically for this historic street in the middle of downtown Atlanta. So the Art of Banksy Without Limits exhibition began in Europe, where it had over 1.2 million visitors. Here in Atlanta, we've already welcomed almost 50,000 people. This exhibit began in September and is continuing until near the end of January. So the Art of Banksy exhibit is really important to Underground Atlanta because we are in the middle of redeveloping and reimagining this property and bringing it back to life. We're trying to make the streets vibrant again and make it a place that's welcoming for the public. 뱅크시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1월 16일까지 연장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전시회는 애틀랜타 다운타운 내 GSU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언더그라운드 애틀랜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크리스마스 발레 공연하면 대표적으로 호두까기 인형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애틀랜타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29일 폐막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주인공을 맡은 이소정 발레리나를 스티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틀랜타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발레리나 이소정입니다. 발레리나 이소정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보스턴 발레단에서 활동하다 지난 8월 애틀랜타 발레단에 입단했습니다. 이소정 발레리나는 이번 호두까기 인형 주인공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 소감에 대해 밝혔습니다. 네, 더욱이 이번 호두까기 인형은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무대에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그 2년 후에 처음으로 올리는 호두까기 인형에서 감사하게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또 너무 행복했던 공연이었습니다. 또한 이소정 발레리나는 발레 공연 감상을 위한 조언을 하며 한인사회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발레를 처음 접하시는 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발레는 어떤 대사, 설명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몸짓으로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그 무대를 자연스럽게 즐기시면서 조금 화려한 무용수들의 테크닉 아니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음악과 함께 자유롭게 그냥 즐기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발레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1929년 설립된 애틀랜타 발레단은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내년 2월 4일부터 6일까지 백설공주를, 3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지젤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차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한국 시간 30일 자정 석방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통증이 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소 내년 2월까지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병원 앞에는 쾌유를 비는 화한 수백 개와 응원의 행렬이 이어진 반면 사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집회도 같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2월 30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508만 2,283명, 누적 사망자는 84만 5,40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71만 2,05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266명 늘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40만 2,483명, 누적 사망자는 26,4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7,87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9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3만 4,495명, 누적 사망자는 1,735명입니다. 전날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56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2만 5,296명, 누적 사망자는 1,47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4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내년 1월 8일 개최 예정이던 동남부 지역 한인단체들의 합동 신년 할애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최병일 연합회장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할애식 참석자들의 상당수가 고령자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연합회장은 취소 결정은 이번 합동 신년 할애식에 함께하기로 한 한인단체장들과 의논한 결과라며 각 단체의 신년 할애식 개최 여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은 2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에게 부과된 누적 과태료가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9일 조지아주 출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과 앤드류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의회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처음은 $500 이후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린 의원은 이를 두고 공산주의적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사의 모델 3와 모델 S 47만 5천여 대를 리콜 조치한다고 30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모델 3 세단의 경우 트렁크를 여닫는 과정에서 후방 카메라를 연결하는 케이블 손상이 있어 오작동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S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전면 트렁크가 완전히 잠기지 않아 운전 중 트렁크가 열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리콜될 차량은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출시된 모든 모델 3와 일부 모델 S입니다. 한편 이날 시외 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1.1%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